현재도 이제 와코 돌카스라는 닉네임으로 네.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왜 와코 돌카스죠?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에서만 한정된 닉네임인데요. 와코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그려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다가 그냥 돌카스로 닉네임을 지어놓으면은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켓 이름 중에 하나 와코를 더 붙여가지고 와코 돌카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이름 안에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자켓였군요. 다들 그냥 WD 뭐 그쪽에 그 윤활제 생각하던데 WD 그래요? 아니냐고. WD. 왜냐면 또 이제 돌카스님 창작물을 보는 분들이 좀 네.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심형물 같은 거 네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섞여 있어요 좀. 네네. 그 심형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그 옛날에 자제님이라고 알아요. 그분이 WD 쓴 이후로부터 막 WD가 좀 유행이 됐어요. WD가 약간 기계에다 쓰는 밈 같은 그 이미지가 돼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도 되게 많았다는 거군요. 맞아요. 저는 이제 와코라고 하길래 저는 좀 일본어 쪽인 줄 알았어요. 그쵸. 아마 제가 예전에 그려놓은 그림 중에 있어서 요즘에 아마 찾아보려면 아마 블로그 같은데 아마 올려놓은 걸 그런 거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돌카스님이 그 음악으로 제일 유명하시지만 네네. 사실 돌카스님이 인터넷 활동으로 하면은 진짜 조상님격이잖아요, 그죠?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나 싶죠. 왜냐면 돌카스란 닉네임에서 약간 네. 연배가 느껴지죠. 아무도 안 쓰던 닉네임이죠. 돌카스라는 닉네임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되게 옛날 게임이죠, 네, 그죠? 맞아요. 되게 옛날 게임의 캐릭터의 이름을 따오신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 네네. 그 캐릭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진짜 그 매니아층 아니면 모를 거예요. 자. 맞습니다. 이게 또 돌카스님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부분도 나올 수밖에 없게 됐는데 제 나이가 28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인터넷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하는 거잖아요. 거의 어렸을 때부터 막 하죠 이제. 맞죠. 네. 돌카스님도 그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뭐 당장 중학생 때부터 했는데요 뭐. 맞습니다. 저는 좀 일찍 시작해서 저는 9살 때부터 조기 교육했었네. 저는 DC 영재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9살 때부터 해가지고 17세까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세대 차이가 느껴질 때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10대 이전에잖아요 이게. 네. 엄청 일찍이긴 한데 근데 이제 어느 커뮤니티를 활동했느냐 어디서 주로 활동했느냐에 따라서 테크트리가 나눠진다잖아요. 약간 그런 식이라서 아마 의견도 다 다를 거고 뭔가 자란 환경 자체가 다른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돌카스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활동하셨다고 하시니까 돌카스님이 중학교 때면 인터넷이 아니에요, 그죠? 그때 PC 통신이죠. 저는 어디가 입문이었는데 처음 야후 코리아부터 시작했다가 처음 이메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야후는 이제 미국 기업이지만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그쵸. 기업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야후랑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었을 때의 시기를 살았었는데 야후가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가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서비스 종료가 언제 했는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언제부터가 사라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네. 되게 섭섭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쵸. 야후에서 되게 재밌는 것들도 많았고 야후는 이제 플래시 같은 창작물도 너무 많았고 돌카스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돌카스님이 창작물을 가장 많이 퍼가던 사이트들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야후 꾸러기 같은 게.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뭐 점심 먹고 놀아라라든지 주전자닷컴이라든지 이런 많은 닷컴들의 시대에 살았는데 사실 저보다 닷컴의 시대에 살았던 건 역시 돌카스님이 아닌가. 저도 돌아다닌 사이트가 되게 한정적이었어요. 처음 홈페이지 만들고 그때 처음에는 온라인 게임 길드 같은 거죠. 그때는 길드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약간 그런 경력을 살려가지고 이제 개인 홈페이지도 만들고 했던 건데 그러면서 거의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도 되게 여러 군데 활동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창조도시 하고 없던 것 같아요. 굵직한 사이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돌카스님이 직접 만드신 홈페이지 같은 거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조금 더 있었죠. 돌카스님이 워낙 슈퍼스타였다 보니까. 그때 아마 노래 부르기 전에는 그냥 고만고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네. 그 노래 몇 개 부르고 나서부터 갑자기 유입이 대량으로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났고. 사람이 너무 한 번에 관심을 확 받으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인터넷을 하다 보면 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 들어야 마땅한데 이 사람들 나를 참 긁는다 라는 생각부터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딱 진짜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유입도 많이 되고 야 이제 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름 명성이 좀 높아지는구나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보면 그게 나를 보는 눈이 많은 거죠. 그때는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그냥 관심이 좋으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경계하게 되죠.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나 좀 약간 좀 걸러야 되는데 좀. 몇 개는 나를 죽이려는 눈이라는 거. 아 그쵸.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관심에 고팠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막 인터넷에서 막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녔는데 돌카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인터넷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신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는 온라인 게임 같은 걸 처음 접하고 막 하잖아요. 이제 X2 게임 포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많잖아요. 저도 이제 그 중에서 막 한두 개씩 하면서 이제 길드 같은 걸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처음엔 친구들끼리 어떤 모일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는 곳에서 네이버 마이홈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또 대전하다 보면은 님들 길드예요? 그러면은 예, 우리 길드예요. 그러면은 길드 홈피 있어요? 막 길드 홈피 주소 알려드릴게요. 하고 이제 주소 남겨놓고 그러면서 이제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이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걸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뭐 학교 끝나면 계속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 하면은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나 뭐 게시판 관리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게임들 빌드 홈페이지부터 해서 혹은 제가 KKND라는 게임을 그 당시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네. 그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당시에 그런 게임 팬 홈페이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게임이 존재 자체가 마이너하기도 했었고 그 당시.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아무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최초로 좀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서 온갖 인터넷 뭐 외국 사이트에 정보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막 번역기 돌려가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죠. 그게 시작이죠. 이제 그 홈페이지 만들어서 사람들을 좀 모아보자. 그 당시에는 뭐 내가 검색을 신청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알아서 등록을 하잖아요. 포털에서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하다 보니 그 규모가 커지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러다 보니 그게 시작이었죠. 네. 아 이게 덕질이 사람을 덕질이 창조적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죠? 만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제 마음속에도 어렴풋이 어렸을 때 게임 공략 네. 같은 거 올려주시는 블로거라든지 저 같은 네네네. 경우에는 이지툰 만드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지툰. 근데 제가 홈페이지 활동하고 이럴 때는 블로그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블로그가 처음 접하게 된 게 야후에서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때 야후에서 블로그 서비스라는 걸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이 왜곡이 됐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블로그라는 게 처음에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네이버도 블로그라는 거 도입하고 근데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유머 사이트나 그런 데 올라오고 막 그랬죠. 네. 그거 이전일 거예요. 제가 선후 관계를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네네. 슈퍼마리오 시리즈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네. 슈퍼마리오 시리즈도 공략을 홈페이지에다가 링크 타고 들어가는 식으로 보게 만들어 놓은. 맞아. 그 당시 공략 홈페이지 이런 게 되게 없을 때인데 진짜로. 근데 이게 슈퍼마리오 월드라는 게임의 홈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또 유행이었어요, 그죠? 네, 그때는 홈페이지를 만들 때 HTML 그 태그죠? 태그 사이트, 태그 연습장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태그라는 개념을 배우고 저는 만들 때 나무 웹 에디터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그런 프로그램 써가지고 홈페이지 만드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막 서로 자기 명함처럼 갖고 다녔어요. 나도 홈피 있다. 나도 홈페이지 있다. 그 당시에 디지털 카메라로 얼기설기 찍은 사진들 막. 맞아요. 저는 이제 나무 웹 에디터가 아니라 전 그누보드, 제로보드 이런 걸로 한참 이후인데요, 그럼 진짜? 맞습니다. 제로보드 나올 정도면. 네. 훨씬 더 이후죠. 돌카스님이 활동하시던 시기는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이지만 저는 2000년대 네. 중반도 아니죠. 중후반부터니까. 맞아요. 그 당시가 또 홈페이지에 커뮤니티가 먼저가 아니고 검색 엔진이라든지 그 당시에 검색 엔진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파란 엠파스. 맞아요. 라이코스도 있었고 엠파스, 하이텔, 한미르부터 해가지고 그 뭐 야후코리아. 그때는 뭐 구글이 없었으니까 아마 네이버도 그때 그닥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때. PC 통신은 확실하게 커뮤니티가 먼저였던 것 같은데. 네, PC통신 같은 경우는 접속하면 딱 그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새로운 데이터맨 프로 이런 걸로 했는데 그 당시 막 그 0140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에 막 가면 뭐 대화방 이런 거 있고 뭐 게임 공략방 뭐 이런 거 있고 그때 막 텍스트로 된 거 막 하고 그랬죠. 그때. 전화세 엄청 나오고 하죠. PC통신의 시대에서 인터넷으로 넘어간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길드원들을 위한 홈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활동을 하시다가 창조도시란 사이트를 이제 하시게 된 것 같은데 창조도시란 사이트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신 거죠? 제 기억상으로는 RPG 만들기 그런 쭈꾸루 툴 있잖아요. 그 당시에 RPG 만들기 2003이 돌아다니던 때였는데 그때 제가 게임 만들기에 관심이 좀 있었지만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이걸 알려준 거예요. RPG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 창조도시라는 사이트가 있고 거기서 다운받아가지고 만들어서 사람들이 올린다더라. 가봐라 해서 링크 타고 가봤죠. 갔더니 그 당시 뭐 게임동, 문학동, 그림동, 음악동 이렇게 있어가지고 4개 동이 있고 그중에 게임동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올린 거예요. 보고 이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 툴에 대한 정보를 그 사이트에서 얻고 안녕하세요. 저는 뭐 홈페이지 운영하는 돌카스라고 합니다. 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 인사하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갔죠. 이제 게임 만들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셨는지. 고등학교 2학년 때죠. 아마 처음 RPG 만들기를 다운받아 했었을 때니까 한 2002년? 2002년 정도. 네. 아, 맞아요. 그게 약간 궁금했는데 아까 직전에 이제 게임 길드를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KK 그건가요? 네, KKND 그 홈페이지 만들었을 때가 2001년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2000년대에는 뭐 했냐면 그때는 이제 포트리스나 서치아인가? 그때 아마 그거 네이버 홈페이지 만들어서 운영했던 게 2000년대고 2001년에 KKND 홈페이지 만들어서 그때 아마 공개했었을 거고 아마 2003년쯤인가 그때가 어느 정도 이제 커뮤니티가 좀 완성이 돼 있었어요. 제 홈페이지가. 그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와서 뭐 이런 게 있대요. 저런 게 있대요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창조도시였던 거죠. 아, 약간 그런 식으로도 연관이 있네요. 네네. 창조도시 출신이신 유명인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똥똥배님이라든지 맞아요. 축구 쪽에서는 똥똥배님이 제일 유명하신 것 같고. 그분은 색깔이 독특한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진짜. 네. 그리고 그분은 종종 이제 쭈꾸루로 게임을 만드는 걸 약간 공모전 같은 느낌으로 계속 토양을 좀 좋아하시는 네. 것 같은. 네, 맞아. 작품이 많아요, 되게 진짜. 그리고 또 쭈꾸루도 하셨지만 사실 만화가로 더 유명한 마사토끼님. 네, 그쵸. 마사토키님도 아직도 지금 그 가끔 이제 트위터에서 보이고 서로 또 아는 사이셨나요? 서로의 존재는 아는데 직접적으로 막 대화를 많이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 가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식으로 연필로 그린 만화 같은 게 올라오는데 아직도 활동하시는구나. 예전에 뭐 커피 신화도 잘 봤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또 창조도시 출신이신 분으로 제일 유명한 분 하면 역시 마사토끼님이랑 똥똥배님 이런 네. 식으로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창조도시 출신이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최초의 커뮤니티는 오늘의 유머였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창작자가 인터넷을 이끌어가던 시기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네네. 제가 오늘의 유머로 갔던 게 뭐 오늘의 유머가 되게 재밌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창작자가 활동을 한다라는 말 때문에 거길 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 그 사이트에서만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나도 교류하면서 내 것도 이 사람이 좀 봐줬으면 한다 싶을 때 같이 가가지고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활동하게 되고 그런 거죠, 또 이제.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 미티님이었어요. 그게 그 남기한 일리트 만들기로 유명한 그 미티님. 네, 그분이 오늘의 유머에서 활동하셨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사실 남열만이 첫 번째 작품이 아니에요. 네. 아마추어 시절에 만화를 엄청 많이 올리셨는데 네. 제가 그 당시에 그 만화를 제가 어디서 봤더라고? 야후 재미존이었나? 그때는 뭐 만화도 엄청 돌아다녔어요. 막 불법도 있었고. 예. 너무 재밌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보면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네. 미티라는 사람이 활동했던 사이트들 다 쫓아다녔어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맞습니다. 왜냐면 네. 그 사람이 퍼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예, 그러니까 출처도 막 몰라요. 정보력에 의지해서 찾아다녀야 돼요, 진짜 그때는. 자기가 만든 거에다가 자기 이름 찍는 거, 인장 찍는 거 그거 외에는 맞아요. 알 수 정보가 없어요. 없어.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미티라는 사람이 그 전에 뭘 만들었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막 그때는 또 약간 진주 찾듯이 찾는 기분도 또 있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 특성상 어떤 그림이 하나 있다는데 인장이 있다 그러면 이 인장을 최대한 확대해서 글자를 추출해낸 뒤 검색해가지고 요즘은 지금 구글링 하는 거죠. 온 사방 다니면서 야 이거 원봉 어디서 가면 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어디서 연재하고 있을까부터 해가지고 찾아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그래서 막 미티님이 오늘의 유머에서 만화 올린 것도 봤고 만화만 올린 게 아니라 그분은 또 노래도 하셨어요. 언제 노래도 하셨대? 그분은 또 이제 신대방 브루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개사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처음 듣네 또. 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진짜 팬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네이버 연재 들어갔다고 했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후로는 잘 안 봤어요. 너무 좋은 아마추어였던 사람이 프로가 되면 왠지 보기 싫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나만 알던 사람인데 모두가 다 알게 됐네. 이거 뭔가 약간 배 아파요. 이 사람 뉴비 때부터 봤다고. 맞아요. 약간 응. 나는 이 사람이 정말 득볼 때부터 봤는데 네. 변했네 이러면서 섭섭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확실히 창작자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있었다. 또 그 유명한 많은 창작들이 대부분 창조도시에서 나온 거죠. 거기 아웃풋이 많아요. 근데 뭐 우리가 모르는 아웃풋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보면은 뭐 그림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이제 진짜 잘 만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뭐 저도 뭐 뉴비였긴 했지만은 막 입적 벌어질 정도로 잘 만든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좀 위축도 되겠지만 약간 그 경쟁심 불러일으켜가지고 아 나도 저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막 진짜 버닝했죠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확실히 창작자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또 캐릭터 전성기여서 예. 예. 진짜 춘추전 곡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요즘은 막 유튜브로 얼마 벌었대요 막 이런 게 뜨던 시기였다면 그 당시에는 네. 이 캐릭터로 얼마 벌었다 뭐 이런 거가 막 뉴스 기사로 나오던 시절이었죠. 뿌까가 대박이 난 엽기토끼가 맞아. 대박이 그러니까 나냐, 엽기토끼 졸라맨부터 해가지고 뭐 되게 많았는데 이게 플래시로 접했거나 혹은 이제 일러스트라인 웹툰 그 당시는 웹툰이라보다 그냥 만화 캐릭터들이 갑자기 막 상품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와 대박이네 뭐 이런 거. 그 당시 인터넷이 사실 만든 캐릭터들이에요, 그죠? 예 맞아요. 그 당시가 창작콘이 진짜 독특한 거 많았고 예. 그리고 그 당시 인터넷은 그 당시에 그래도 다들 약간 PC통신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대두되면서 다른 시절이었으니까 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게 그 당시에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좀 코어했어요. 지금에 비해서 훨씬. 공급을 많이 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것저것 일단 되는 대로 다 찍어내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다들. 창작자가 진짜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진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넘쳐나는 것처럼 그 당시도 자기만의 그런 만드는 것도 제대로 만들고 그랬던 게 많았죠. 저도 사실 뭘 창작콘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보는 쪽을 더 굉장히 즐겼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누가 활동을 한다더라 그러면 이제 다 쫓아다녀가면서 이런 사이트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리고 그것도 네.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일원이 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요즘은 거의 없는데 턴다라는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집단행동이죠 사실. 그죠? 다 함께 찾아가서 우리가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도 사실 지금 보면 어휴 머릿수로 사람 괴롭히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법하지만 좋았어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 진짜 뭐 사이트 화력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 사이트 유저들이 이만큼 강성하고 다른 사이트를 털었다? 그러면 그 사이트 사람들은 약간 한 수 접어주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쵸. 공성전하는 느낌도 있고 그죠. 저 사이트는 사람이 회원이 되게 많다. 막 소신 발언도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뭔가 수준 높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것도 보이고 막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되게 지적이네. 이런 느낌도 받는다던가 등등이요. 그런 거. 맞아요. 이거는 약간 번외격 질문인데요. 2000년대 초반이 사실 네.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 당시가 네. 물론 일본 문화 개방이 이제 1997년도에 됐으니까 일본 문화가 쭉 밀듯이 밀려오는 기간이기도 했는데 사실 그 당시가 일본 문화가 한국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애니도 방영됐던 것도 그렇고 방송국에서 외색이 짙으면 다 가위질했지만은 이제 뭐 비디오 같은 걸로도 나오고 막 만화책도 그렇고 뭐 별게 다 있었죠 진짜 그때는. 한국에서 특히 일본의 인터넷 문화도 한국이 정말 많이 수출이 됐었는데 그 당시 이제 니코니코 동화라든지 왜냐면 지금도 합성하시는 분들이 음메드라 그러는데 그것도 일본어고 사실 일본에서 온 그런 문화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약간 수입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쪽으로. 그래서 약간 조금씩 오면서 그런 문화 같은 게 이런 문화 재밌네 이러면서 일본에서도 보면 자기네들 밈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한국형으로 바뀌어가지고 넘어왔다 해야 되나 좀 많이 보였어요. 그 당시에 또 네. 이제 니찬네루라고 하는 그 사이트도 우리나라에 이제 네. 영향을 많이 끼쳤고 니코동 이렇게 두 개가 많이 영향을 끼쳤고 저 같은 경우에 마리오 팬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니코동에서 유행했던 전자동 마리오 이런 그 연주하는 거 그거죠. 자동으로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그거 진짜 많이 보였어요 그거. 그거가 정말 판도라 TV에서 많이 보였는데 판도라 TV 아니면 MN캐스트 같은 데서 보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MN캐스트 맞아요. 예, 그런 데서 막 보였죠 이제. 많이 보였죠. 그 당시가 또 이제 인터넷의 무법 시대였기 때문에 예. 요즘은 뭐 저작권이니 이런 게 많이 빡세졌고 그리고 그때는 뭐 야동만 아니면 다 안 걸렸어요 그때는. 야동도 솔직히 안 걸렸죠. 그래? 당나귀 프로나 이런 거 뭐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그 당시가 사실 디베비 약간 지금은 디베비라고 해봐야 뭐 네. 그렇게까지 뭐 그냥 안 보이면 디베비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또 이제 디베 괴담 같은 것도 있었고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 보이고 검색 엔진에서도 안 나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이트들이 네. 또 이제 링크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 맞아요. 또 이제 맞아요. 약간 번외편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오타쿠들이 그 당시에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던 시기이기도 했고 우리나라 이제 1세대 오타쿠라고 하면은 어린 시절 만화방을 가서 네. 해적판 만화를 보고
맞아. 정식 연재는 아닌데 뭔가 어색한 그런 게 있죠. 정발은 아닌데. 저도 이제 대여점 세대니까 예, 그때 저는 막 대여점 가서 보고 막 그랬죠. 아슬아슬하게 대여점 세대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대여점에서 막 해적판 말도 안 되는 막 분명 미스터 초밥왕인데 이런 막 맞짱이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고 맞짱.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돌가스님께서는 2000년대 중후반까지 활동을 하신 거죠? 거의 그쵸. 2010년대쯤이니까 거의 뭐 잠수 타고 활동을 안 했죠 그때. 2010년 이후로. 예. 이제 청두도시에서 활동을 안 하시고 그때부터 인터넷 활동을 아예 안 하신 건가요? 아, 그쵸. 그때 제가 2009년에 제대했으니까 이제 취업하고 말 그대로 그때부터 이제 거의 창작 활동을 안 하면서 점점 일에 전념하려고 아예 그냥 시원하게 접었죠. 아니, 돌가스님이 언제 결혼하셨다고 하셨죠? 결혼은 제가 2013년쯤에 했어요. 2010년대 초반에 인터넷을 할 겨를이 전혀 없었겠네요, 그죠? 진짜 잠깐 그냥 뭐 정보 찾고 뭐 네. 눈팅하고 이 정도죠. 인터넷을 거의 안 했어요. 내가 사회생활에 빡 집중했다 해야 되나 진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잠깐 접었다가 네. 그 이후로도 계속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2010년에서 2014년까지도 사실 계속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저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런 게 계속 들려왔었고 저희 이제 그 당시가 고등학교 생활이었으니까 공부하면서 심심하면 이제 한 번씩 그냥 눈팅만 쓱 하는 정도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10년대 이후가 되면은 확연히 예전에 비해서 인터넷이 좀 언제를 기점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간 베스트가 유행한 이후로부터는 확연히 인터넷의 분위기가 변했어요. 모든 인터넷이 일간 베스트의 그 지침을 따른다는 느낌이에요. 약간 기준이 잡혔다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일간 베스트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09년대쯤에 순수하게 유머 영상이나 유머 글문 뭐 사진 짤 이런 거 올라오고 그런 사이트로 기억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가가 라이브 달려 있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유머글 같은 거 있고 막 이제 검색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저도 그 당시 사이트를 한번 봤던 기억이 나요. 오무렵에.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면서 약간 커뮤니티성이 사이트마다 좀 약간 뭐 확장이 돼야 됐다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사람들 간에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힘이 좀 일간 베스트 쪽에서 생기고 DC도 그렇고 뭐 보배드림도 있었던 것 같고 뭔가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이렇게 막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맞아요. 저도 네. 그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커뮤니티는 옛날에는 또 2010년대 초반엔 정모도 많고 그랬었잖아요, 사실. 뭐 정보하는 사람들 보면 오프라인 만남이라는 게 흔치 않았는데 또 모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엄청 잘 만나고 그랬었어요. 마음 많은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런 거 있었고 진짜. 정모가 워낙 흔하다 보니까 이제 네. 정모 괴담 같은 것도 막 나오고 특히 패션 갤러리 정모는 이제 주기적으로 짤이 올라왔었거든요. 2008년 폐길, 2009년 폐길, 2010년 폐길 이러면서 하다못해 그 DC 인사이들도 이렇게 정모 분위기가 정말 많았는데 확실히 일간 베스트가 2009년에 나왔지만 그때는 정말로 DC 인사이드 일간 베스트를 모았던 사이트였고 네. 어느 순간부터는 DC 인사이드에서 정사겔이 좀 우익화되기 시작하면서 일간 베스트에 많이 넘어가면서 그 사이트가 좀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커뮤니티가 커뮤니티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요즘 대부분은 일간 베스트에 그것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침묵 금지, 뭐 여초식으로 말하면 셀털 금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밝히는 거 금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누군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안 되게끔 뭔가.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모든 사이트들이 지금 대부분 그런 상황이고 전후에서 이제 네임드화나 침묵의 문제점이 막 드러나고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런 전철을 밟고 잘못된 사이트들 같은 걸 이제 보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침묵질이라는 거를 이제 엄청 경계하고 네. 누구 이게 네임드화 시키고 그런 거 진짜 엄청 조심조심하고 그런 거죠 이제. 네. 그것도 이 일간 베스트가 워낙 우리나라에서 거의 1위 했던 1위의 네. 큰 사이트였고 다들 어느 정도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모든 커뮤니티가 그 방침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문제 생길 건덕지가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긴 하죠. 왜냐면 침묵질을 원천 차단해 놓는다는 점에서 이제 좀 감정 실린 싸움 이런 거는 생길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더 거칠게 싸우긴 하지만 그 호폭풍이 가진 않는다. 확실히 지금 이렇게 된 게 편한데 그거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뭐 몇몇의 네임드 유저가 싸워서 괜히 망했대 이런 경우는 없어졌으니까 시스템이 조금 더 확립이 된 느낌이고 시스템이 마음에 들어서 온 사람들에게도 되게 유인이 된다라는 점은 좋은데 옛날부터 인터넷을 해오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또 낭만이
예,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 이게 자유롭게 좀 서로 이렇게 친해지고 하세요. 이래 놓으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쏠리면은 반대쪽에 또 문제 생겨버리고 또 그래서 규제를 해가지고 네임드와 금지, 닉네임은 무조건 다 바코드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보력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좋겠다마는 이제 정이 없죠. 딱딱해 보이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지금 뭐 집단 행동도 안 하고 인터넷에서 유명한 네임드 유저 같은 것도 별로 없고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네임드 유저가 뭔가 바보 같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좀 심한 말로 뭐라 하니까 이제 예. 뭐 병신이니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도 예. 약간 귀엽게 봐준다라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 그래도 그런 낭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큰일 나죠. 욕 먹어요. 너도 병신 나도 병신 우리 모두 병신이니까 우리는 모두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욕먹는다고 뭐 지금 널 죽이니 살리니 이러는 게 아니라 네. 너도 나중에 어떤 네임드 유저가 그런 짓 하면은 너도 욕할 거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정 같은 게 좀 있었는데 확실히 2010년대 이후로는 일간 베스트식 운영에 워낙 이점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죠. 그렇다고 지금 와서 과거처럼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과거처럼 갔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임드 유저가 생긴다. 옛날처럼 던겔의 존머, 와겔의 용계 뭐 이런 유명한 유저가 하나씩 생겨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은 그 갤러리가 그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네. 그 사람이 뭔가 발언하면 그 사람의 그냥 일상 글을 올렸다 해도 거기 조회수 몰리고 댓글 몰리고 어떻게 해서 다른 뉴비 유저가 들어왔다든가 하면은 뭐 반응이 없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당시가 뭐 인터넷 활동이 순수하다 뭐나 그것까진 저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인터넷은 병신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숨어 있었죠. 지금처럼 막 쉽게 공론화되고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딘가에 있었단 말이죠.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보고 눈치채지 못할 것뿐이고. 그리고 약간 중앙 집권화가 되어버리기도 했어요. 이 DC 인사이드가 거의 다 트래픽을 먹어버렸고 DC 인사이드는 유난히 또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 앞집에 가져가기도 쉬운 구조니까 그러다 보니까 DC 인사이드가 거의 승자 독식을 해놓은 구조다 보니 이 소규모 사이트가 난립하던 시대의 그 감성은 또 살아나기가 힘들긴 해요. 왜냐면 지금 당장에 누군가가 다시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자라고 해도 그거를 하느니 그냥 DC 인사이드가 지금 아카라이브 같은 데서 채널을 만드는 게 낫지.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커뮤니티가 아니라 지금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는 서로가 좋아서 모여있는 경우도 있지만 목적에 의해서 모여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목적에 의해 모여있는데 그 목적이라는 것이 되게 이념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옛날에는 커뮤니티 하나가 다양한 사람을 좀 포괄하는 느낌이었는데 그 커뮤니티 내부에 주제 그러니까 가령 와겔이면 와우를 좋아하는 남자, 여자, 어린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이런 걸 다 포괄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와우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자만 있는 커뮤니티 아니면은 애니메이션계는 특히 심하게 이제 남녀가 확 갈려져 있잖아요. 옛날에는 확실히 좀 덜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2D계 쪽은 여자들이 거의 다 먹고 있는 상황이고 만화 갤러리 쪽은 남자들이 정말 많은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지금은 커뮤니티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념단체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학교처럼 다양한 성격의 클래스메이트들이 모여있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방과후 활동하면서 자기 부서대로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로. 맞아요. 네. 물론 그 당시에도 이제 학교별로 어느 정도의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극화가 너무 심해졌고 DC 인사이드가 거의 중앙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DC 인사이드 내부에 마이너 갤러리, 미니 갤러리 이런 게 생기면서 내부에서도 이제 쪼개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커뮤니티 유저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들은 되게 파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더더욱 많죠. 안 맞는 사람들끼리만 있고 아닌 사람들은 없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친목질을 못하고 서로 사이가 좋으니 나쁘니 할 수 있는 관계조차 아니고 집단 행동 같은 거는 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분위기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요. 확실히 커뮤니티에 소속감을 가질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서 사람들이 커뮤니티 하는 거를 좀 재미없어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장 저 같은 경우도 커뮤니티를 하기보다 그냥 저는 이제 정보만 얻기 위한 순수하게 진짜 궁금해서 막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이런 팁이 있네 그거 검색해서 가져가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전처럼 막 뭐 안녕하세요 이게 처음 왔는데요 막 이런 게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어느 사이트든 이제는 안녕하세요 저 여기 처음 온 사람입니다 혹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소리 나오면 이제 욕부터 나오죠. 맞아요. 그게 예전 같았으면은 아유 뭐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뭐 이런 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뭐 이렇게 안내해 준 사람도 없고 그냥 공지 안 읽어보냐고. 동호회가 아니에요. 이 옛날에는 동호회 느낌이 확실하게 강했는데 이제는 너 약점을 보여봐 난 물어뜯는다 이런 느낌이 확 강해져가지고 이제 뭐 욕부터 받는데요, 뭐. 뭐 돌아갈 수는 없는 실정인 것 같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게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로 아예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가 다시 커뮤니티성 자체를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는 언젠가는 또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마치 닷컴 버블 이후로 막 닷컴들이 쫙 생기기 시작했을 때 이런 분위기가 생겼던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되려 그러면은 인터넷이 없던 시절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야 될걸요, 이거? 지금 VR챗이 약간 이런 분위기래요. 왜냐면 VR이 있는 사람이 흔치 않고 어. VR챗 자체가 커뮤니티니까. VR챗이 실제 뭐 얼굴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아바타처럼 이렇게 딱 자기 캐릭터를 내놓고 실제 눈앞에 사람을 대면하고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닉네임 같은 거기도 하고 말이 고와지죠. 예, 그렇죠. 왜냐면 나랑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실제 사람이고 대화할 때 그 우리 어렸을 때 뭐 네티켓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나랑 대화하고 있는 게 실제 사람인 걸 인지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VR챗은 그게 되는데 일반 게시판 같은 경우는 뭐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니까 뭐 아무렇게나 막 대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난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좀 막 하는 게 없지 않나 싶어요. 익명성도 있고 하다 보니 또. 확실히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술과 함께 생겨나는 커뮤니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옛날에 그런 게 계속 새로 깃들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뭐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라고 대충 그쵸. 정리한 걸 왜냐면 이런 얘기가 끝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돌카스님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도 가끔씩 유튜브에 올리시지만 뭐 앞으로 또 인터넷에서 뭘 하시겠다 이런 예정이 또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만약에 정년 퇴임하고 할 게 없으면은 뭐 컨텐츠 예전처럼 막 찍어내겠지만은 확실히 어렸을 때 머리 빡빡 돌고 이렇게 창의력이 있고 그럴 때랑은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 뭐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면은 구현해가지고 뭐 만들어내긴 하는데 진짜 계획 잡고 그럴 게 없네요, 진짜로. 이렇게 뭘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예전 같으면은 제가 남들이 안 하던 거를 막 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노래 불러 올리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진짜 막 노래 컨텐츠는 뭐 당연히 기본이고, 게임 만드는 사람도 다 많고, 그림 유튜버도 많고, 마이너리뷰 갤러리님처럼 리뷰하는 채널도 많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찾는 것도 어렵고, 이제 와가지고 컨텐츠 만들어서 유명해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 컨텐츠 만드는 게 돈 안 되면 또 하고 싶지가 않은 과거 같으면 이게 돈 보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컨텐츠 네. 만드는 것도 내가 장인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공개해서 나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좀 어때요? 이런 느낌이었으면 요새는 만들어가지고 돈 안 되면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재밌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튜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수익이라는 걸 싹 다 빼버리면 사람들이 컨텐츠 만들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누군가 하겠죠. 왜냐하면 돌카스님도 수익이 없을 때 했으니까. 네, 저는 수익 바라보고 컨텐츠를 만들고 시작한 게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네. 처음에는. 누군가는 아마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서 아마추어의 그 열정으로 하겠지만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긴 하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돈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게 보이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인터넷이 제 필드인데 이제 수익을 만약에 안 받고 취미로 한다 그러면은 그럼 어떠실 이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오면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9시에 네네. 출근해서 네. 4시 반에 퇴근하고 집에 6시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글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리뷰니까 네. 그냥 다짜고짜 쓰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읽은 다음에 써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데요. 저 이거 토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도 너무 빡센데 일을 좀 줄여야 되나 싶은데 이 그렇게 하면은 저는 고통스러울 것 같네요.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더 힘들겠죠, 진짜로 이게. 근데 또 이제 그런데 순수함이죠, 사실. 그렇게 돈도 안 되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한 거죠, 사실.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으니까요, 정말로. 지금 사람들이 시선이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삐딱하잖아요, 요즘은. 예, 옛날엔 맞아요. 그래도 뭔가
그렇게까지 재밌지 않은 거가 올라와도 되게 재밌다고 해주는 사람 많았는데 요즘은 엄청나게 재밌지 않는 이상, 그리고 특히 아마추어 창작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독창성 같은 것도 정말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막 조금만 뭐 비슷하면은 뭐 따라한 거 아니냐, 뭐 뺏긴 거 아니냐 이런 맞아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좀 위축되죠, 확실히 또. 좀 위축을 시키죠. 말씀대로 글 쓰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뭘 그려왔음이라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딴 거 그려가지고 뭐 하겠냐, 사람들이 욕하는 거에 중독돼가지고. 이제 뭐 인터넷에서 욕 안 하면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되더만요. 아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해야 제가 먹고 살죠. 근데 유명해지면 돈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잣대가 엄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왜냐면 이제 너는 이거 하면서 돈 벌고 이러냐 이런 식으로 컨텐츠 질이 조금만 안 좋거나 이거 만들어서 벌어먹냐 뭐 등등 해가지고 마치 예비 사기꾼을 본다는 느낌으로 네가 이런 걸로 유명해져가지고 뭐 유튜버라도 하게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좀 힘듭니다, 확실하게. 사회가 좀 각박해지긴 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보면 진짜 이게 그래도 좀 따뜻하게 뭐 뉴비가 처음부터 잘하겠나 그렇게 해서 좀 이쁘게 봐주고 하면 좋을 텐데 뭐 첫 짝이 엉망이라 가지고 야 니 그만둬라 뭐 때려쳐라 아예 뭐 꺾어버리고. 인터넷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이게 맞나 싶다라는 그런 것만 이제 있다라는 수준이죠. 혹시 오늘 이제 이렇게 인터뷰한 것 중에 혹시 이거는 좀 잘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뭐 저도 뭐 사실 뭐 두서없이 말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도 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제가 그렇게 뭐 민감한 얘기한 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그렇게 자를 게 있나 모르겠어요. 뭐 다른 분들 뭐 언급한 거 뭐 나쁘게 언급한 것도 없긴 하네요, 생각하면. 예, 제가 뭐 누가 나쁘다 뭐 이런 얘기한 거보다는 이제 그냥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거뿐이라서. 또 이제 시간이 늦었네요. 벌써 25일에 시작된 인터뷰가 26일까지 넘어갔습니다. 아유, 우리 인터뷰를 하루를 했네요. 돌카스님 이렇게 우리 시대 인터넷의 아이콘을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아유 저도 좋은 인터뷰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또 이제 앨범 나오면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획 있나요, 근데? 아직은요? 지금 이제 열심히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